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정말로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낙담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날도 풀리고 오늘은 좀 아침 시간에 좀 쌀쌀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맨날 죽는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현실이 정말로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매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춥습니다. 오늘은 지열에 관련된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 15일 날 오늦게 24년도 주택에 사용되는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제가 아는 이제 전문기업의 담당의 말을 빌리면 아니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뭐 이거를 그냥 저녁 퇴근 무렵에 올려놓고 그냥 집에 가버린 것 같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올리고 아무에게도 귀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소 뭐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발표 내용이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무원 담당 입장에서도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15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24년도 주택보급 사업에 사용된 예산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산과 그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올해 사용하게 될 전체 예산은 279억이에요. 279억이고 그 중에서 태양광이 141억 그리고 지열이 이제 44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올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가구 수가 한 6천 가구 정도 되고요. 지열은 올해 347가구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세계 경기가 다 동반 하락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악재 그리고 선거 국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잘못되어진 이 정책이 이제 결정하죠. 원자력 장땡이야.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이 최고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어. 뭐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역사는 2005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을 만들고 2005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는 뭐 태양광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정부는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 채용을 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향후 주력 사업은 아니더라도 산업의 한 분야를 분명히 형성을 할 것 같으니 그러면 국내에도 시급할 건데 국내에도 필요할 건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혀 없던 불모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이제 2005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첫 해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산업통상부의 관련 부처의 직원들 몇 명, 에너지관리공단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단체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원들 몇 명으로 해서 글쎄요, 몇십 가구인가? 300가구인가 정도 2005년도에 이제 그렇게 했고,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이 태양광을 손을 대면서 2006년도 11월 달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게 될 이제 지열은 2009년도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한 분야로 규정을 하고 9월 달부터 단독주택에 새로운 난방원으로서 정부 보조금을 주고 설치를 독려를 한 거예요. 2009년도에는 실제 공사가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출발한 나머지 그 다음에 봄까지 이제 공사를 해서 아주 작은 물량이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의 지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조금 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라고 할 만한 수준의 보급 실적을 보였고, 그 와중에 드디어 이제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라고 하는 장비를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씩 생산하는 업체들이 생겼죠. 그리고 대성 히트펌프가, 대성 보일러죠. 대성 에너시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주 빠르게 히트펌프 분야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히트펌프 업계에서는, 지열 업계에서는 대성 히트펌프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전문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약 한 80% 정도의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업체가 시스웍스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업체에서 만든 장비가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짐으로써 아주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귀뚜라미 보일러에서도 또 히트펌프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탑솔이라는 회사에서 히트펌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시스웍스에 있는 엔지니어와 몇몇의 그 직원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에코티라는 이제 회사를 차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성 히트펌프의 시장 장악력은 아주 두드러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사용되는 지열은 워낙 작은 수가 매년 보급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워낙 공사비가 높아요. 전체 공사비가 한 2,350만 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책정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는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실제 공사는 한 2,35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소비자가 단독으로 진행시키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죠. 그래서 50% 정도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열 주택 보급 사업인데요. 그간에 아주 2009년도부터 데이터 전체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별 의미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22년부터의 데이터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전체 주택 지원 예산이 65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태양광이 414억, 지열이 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예산이 489억으로 65억에서 뚝 줄었어요. 그래서 태양광은 작년에 한 311억 정도, 지열이 65억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사업도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오늘은 이제 지열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주택 보급 사업에 대한 수량 자체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 역시 작년부터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 주택 보급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예산이 414억이나 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 의뢰했던 가구들의 거의 대부분을 제가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정부 예산안에 집어넣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워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당신이 능력이 없어갖고 남들 다 받는 보조금을 당신만 못 받은 거야. 뭐 이런 이제 심각한 거의 모욕적인 어떤 지탄도 받고 그랬어요. 그게 저한테서는 이제 너무 아픈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면서 23년도 예산이 딱 발표된과 동시에 손을 떼어야 되겠다. 훨씬 더 시장 자체가 빡센 상태로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이 틈을 뚫고서 소비자들에게 당신네 집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정부 보조를 꼭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제 태양광에 대한 주택 보급 사업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하질 않았죠. 전화 오면은 죄송합니다. 해준다는 업체를 찾아서 하십시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지열은 그냥 그런 대로 한 10가구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이 못했죠. 지열 9가구 했나 봅니다. 9가구.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은 한 42%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빠진 겁니다. 빠져서 태양광은 141억 원, 지열은 44억 원. 그 중에서 오늘은 지열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 44억이면 1년에 전국적으로 한 347개의 주택에만 해당이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연말에 대충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고, 작년도 국회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 올라오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 배분, 예산의 양이나 예산 배분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발표되는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올해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연말부터 이제 내년에 우리 집 신축할 건데 지열을 해주세요 했던 분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인적사항하고 신축할 대지의 주소, 기본 정보만을 받은 다음에 가능한 상황이 되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가능하지 않으면 전화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른 업체를 한번 찾아보시고 해준다는 데 있으면 그쪽에서 계약을 진행을 시켜서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이제 그랬습니다. 될 리가 없어. 전국에 347가구예요. 이건 어느 한 지역에 배정된 물량이 아니고 전국 물량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는 전국적으로 신축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한 2,000가구? 그냥 적정한 순에서 예측한다 그러면 한 1,000가구 약간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필드에 지어지는 전체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열이 설치가 될 만한 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열이 설치 가능한 주택들.
그런데 한 1000가구 정도가 아마 올해도 어렵게 신축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올해 정부 보조를 받아갖고 지어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347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뭐 2대1 정도의 경쟁률이지만, 저희가 경험대로 본다 그러면, 필드에서 실제 지어를 적용을 하는 이제 가구는 약 한 10%,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의 단독주택이 지어지면 그 중에 1개나 2개 정도의 주택들이 지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열에 대해서 약간 그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중에 알려져 있는 뭐 지열은 뭐 한 3가지 정도 이제 그 오해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열은 자주 고장이 난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열은 집안의 온도를 1도를 올리는데 하루가 걸린다더라. 난방 속도가 무지하게 늦더라. 뭐 이 부분하고, 세 번째가 지열이 고장이 나면 서비스 받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집 했는데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8년을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 하반기부터 지열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를 해서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공사비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보급을 독려를 하긴 했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가 사실은 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산업적인 준비, 그러니까 뭐 지열 구축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책만 갖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행히 국산 라벨을 달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그 장비도 순수한 국산 장비가 아니고 외산 장비의 케이스로 바꾼 마이그레이션 장비였고, 또 한국 주택에 맞지 않게끔 좀 용량 자체가 좀 오버가 된, 그래서 극단적인 운전을 자주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제품이었고, 그 중에 하나는 중국산이었고, 장비가 모자라 가지고 외산을 많이 들여다가 히트펌프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실적이라는 게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유도상의 국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동절기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극심한 온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죠. 난방 열량 자체를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장비가 갖고 있는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장비가 망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서비스망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뭐 장비 제조 회사에서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가, 야, 어느 동네 누구네 집에 이거 우리 장비가 들어갔는데 장비가 안 된대. 그러니까 너 빨리 챙겨가지고 연장 챙겨갖고 거기 좀 가서 좀 봐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비 제조 회사가 장비 제조 라인에서 손을 하던 작업을 멈추고 장비를 연장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불이 나게 이제 소비자한테 오면은, 그때 시간이 보통 뭐 오후 시간, 뭐 늦으면 이제 저녁 9시, 막 10시 막 이렇게도 들어오고. 그래도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늦게라도 이제 서비스 기사가 온 거를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집에 난방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모두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성에서 본격적으로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장비를 약간 손을 봐가지고 한국의 온도 특성이라든가 한국의 온돌 난방에 맞는 열량 같은 것들을 정확히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이제 고려하면서
장비들을 이제 새로 뭐 제작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을 다시 리메이크 했다고 그럴까요? 리빌트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장비가 좀 개선됐고요. 그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에러들, 그 다음에 뭐 수없이 많은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질적인 노하우, 현장에서 뭐 몽키 스패너 잡고 그리고 산소 그 용접기를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뭐 가스를 갖고 들어가서 가스를 다시 재충전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장비를 다시 가동시키게 하는 그런 과정을 뭐 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했던 경우들도 수없이 많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노하우를 이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5년에서 17년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한국에 토착화된 한국 현실에 적합한 장비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 시스템도 마련이 돼서 현재까지는 이제 굴러오고 있고,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2020년 정도를 넘어오면서부터는 주택에 설치되는 이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기존의 여러 가지 그 난방 불안정, 그리고 장비가 쉽게 망가지는 거, 망가져도 쉽게 서비스가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첫 번째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고장이 나더라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서비스를 하러 오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완전하게 이제 장비를 복구해 놓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예전처럼 장비가 한 방에 그냥 못 쓸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지는 경향도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장비가 극단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이제 막는, 장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강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하게 지열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운전 사이클이나 실질적인 이제 운전을 하면서, 초창기 때 지열을 통해서 하루에 1도밖에씩은 온도를 올릴 수 없다 하는 것도 다 깨졌고요. 지열은 기본적인 난방 속도가 늦다라는 것도 깨졌고, 어떤 면에서는 뭐 등유 보일러나 아니면 LPG 보일러보다 훨씬 더 난방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열 시스템은 뭔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기기한테 특별하게 뭐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열은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전기로 구동을 합니다. 실제로 지열 히트펌프의 먹이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량이거든요. 그 열량을 가지고 다시 집안으로 열량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열량을 옮길 때 필요한 구동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전력이니까, 전력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외국처럼 뭐 온도가 극심하게 떨어졌든가 눈이 많이 오든가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봇대 쓰러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기 자체가 완전히 뭐 다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전봇대가 뭐 자동차에서 받쳐가지고 전봇대가 쓰러져도 뭐 보통 3시간이면 복구가 다 되거든요. 빠르면은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봇대 자체를 그 완전히 패키징 해가지고 그 5톤 트럭에 4.5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딱 장비를 실어가지고요. 전봇대가 쓰러졌으면 전봇대를 뽑아내고 드러내고 새로 전봇대를 묶고 할 때 전기를 그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전봇대를 대신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 전주 시스템을 가지고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합니다. 지역에다가. 그리고 그 와중에 그렇게 그 차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을 때
쓰러진 전봇대를 뭐 제거하고 다시 땅을 파고 전봇대를 세우고 그리고 뭐 한전에 이제 전기공사할 때 쓴 여러 가지 뭐 크레인 같이 생긴 그런 이제 고소차 있잖아요. 고소차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빠르게 기존 전력망을 복구를 하죠. 뭐 전기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는 전기로 구동이 되는 건데 전기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분도 계실 건데 전기 이외에 히트펌프 이외에 각종 다른 보일러를 쓰신다 하더라도 일단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보일러가 다 동작을 멈추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히트펌프뿐 아니라 모든 보일러도 다 스톱입니다. 난방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너무 적어졌다는 것. 그 와중에 다행인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신축하는 주택 수도 같이 그런 비율에 맞춰서 적절하게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너무 적어서 아마 올해 정상적으로 주택의 지열을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설비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정부 이제 보조 사업은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지열도 마찬가지고 통상 뭐 3월달이나 4월달에 1차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한 6월달쯤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해서 보통 추석 전후쯤에서 다시 2차 정도의 이제 신청을 다시 받고 심사해서 가구를 더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좀 남든가 아니면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다른 이제 뭐 종류의 에너지원들이 있어요. 뭐 연료 전지나 아니면은 뭐 에너지 합리화 자금 중에 좀 남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다가 11월이나 12월쯤 돼서 다시 이제 3차 접수를 최소한 뭐 22년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4월 3일 날인가요? 작년에 4월 3일쯤인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4월 그 20 며칠 날에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전혀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축 주택은 뭐 두세 달 안에 집이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축 주택의 지열 설비를 할 경우에 건축 공기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맞물려야지만 설비가 또 잘 구축이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 주택들이 우리 집에 지열을 설치할 거니까 이걸 좀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업체들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뭐 천공할 부분이 먼저 있으면 천공을 하고 하면서 업체들은 겨우 서류만 받아놓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9월달에 추경을 좀 해주겠지, 9월달에 2차 접수를 좀 받겠지, 아니면은 이제 연말쯤 가서 접수를 한번 더 받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약되어 있는 가구들의 서류들을 그때 집어넣어서 선정을 받고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더 이상 추가 접수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12월 달 될 때까지 더 이상의 이제 추가 접수가 없었어요. 근데 업체는 그냥 매년 해왔던 관행대로 신축에 대해서 건축 공개에 맞게끔 선공사들을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47가구가
겨우 대상인데요. 아마 4월 초에 접수를 시작을 해요.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 이 첫째 접수가 될 때 작년에 미처 서류를 집어넣지도 못하고 먼저 선공사한 그런 주택들이 맨 앞순위에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은 이미 공사를 진행을 해놨잖아요.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100% 적자이거든요. 뭐 정부 보조를 못 받았으니까 소비자가 보조 부분까지 돈을 달라고 해도 뭐 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또 말도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연말까지 서류를 접수해서 지원 예산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분 이제 예산에서 접수 받는데 작년에 미처 못했던 것들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축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지열 설비를 지열 설비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기회가 아주 적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거의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받아서 지열 설비하는 것이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정도 될 거다. 지열이나 태양광을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사실은 암울해요. 제가 이 상황에서 사업체를 벌인다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지적을 아무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되겠다. 적어도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반사이익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버티고 있고 이런 내의 태도는 사실은 어쩌면은 모든 것이 새옹지마일 수밖에 없을 거야. 새옹지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의 밧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일감이 없으니까 회사의 매출 자체가 이제 거의 뭐 바닥입니다. 사무실을,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난감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나도 이 하단에다가 계좌번호 같은 걸 노출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좀 받을까? 근데 뭐 여기다 계좌번호 적어놓는다고 그래도 후원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이제 비관적인 생각도 있고 마치 동냥하는 것 같잖아. 뭐 이런 이제 뭐 자조적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말고. 그렇다고 유튜브가 예전처럼 이제 구독자도 많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면 유튜브에서 높은 비용을 이제 수고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는 유튜브 잘하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번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지금은 거의 절반 이하로 수익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뭐 현실적이지 않고요. 사업체는 잘 안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후원을 이제 좀 종용하고 후원을 기대하는 것도 도덕적으로도 내키지도 않고 실제로 한다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거는 궁금증이 있을 때 많이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가능하면 이제 일감을 좀 몰아주는 많이 주시는 것이 저를 좀 이렇게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붙잡고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이제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저에게 많이 의뢰랄까? 의뢰도 아니고요. 저를 많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잘 버텨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정보, 좀 더 나은 조언들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